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좋은 계절, 네, 공부하기 좋은 계절 같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네,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국토교육법 56조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개요 설명하고, 그리고 허가 대상, 임의사항이라든지 또 네, 허가상 변경할 때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또 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이 가능한 경우, 자, 이런 부분까지 지난주에 진도 준비됐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입니다. 그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서 제출부터 준공검사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교재 그대로 두시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서 가끔 교재를 챙겨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네, 자, 보시고요. 자, 오늘 첫 시간에 강의 테마는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공부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 절차죠, 절차. 우리가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서 제출부터 준공검사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 이제 자, 토지가 있습니다. 전답과 순동 농지도 보이고 임야도 보이고 막 그렇죠. 네, 자, 여기 있고요. 자, 이런 토지고 이쪽은 또 하천입니다.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하천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또 하천길을 따라서 도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이에요. 자, 이런 곳인데, 자, 여기가 강원도 평창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이고요. 강원도 평창군이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라고 할까요? 네, 강원도 평창군 농림지역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농림지역이고, 여러분의 고객이 강원도 평창군 농림지역에 이제 땅을 샀고 여기다가 펜션 부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펜션 부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지요. 지금 이 상태로 전답과 순도 임야 농지 이런 상태로는 여기 펜션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펜션 부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밀어야 되겠죠. 이렇게 밀어서 네. 자, 이렇게 산이 높은 부분은 산을 잘라내는 흙을 깎아내는 거죠. 흙깎기 뭐죠? 절토. 그리고 이제 계곡이 낮은 부분은 깎아낸 흙이나 자갈바위돌을 이제 이렇게 쌓아서 메워주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성토. 그때 이제 지난주에 형 배웠을 거예요.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나 깊이, 이 깊이 그리고 높이, 이 높이 깊이가 몇 cm? 50cm. 토지 용지를 변경할 때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나 깊이가 이제 50cm 넘으면은 이 땅은 개발이 허가 없이는 개발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평창군청에다가 이제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 신청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허가 신청서 제출되면 군청에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봅니다. 의견 통취,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하게 되죠. 처분,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하겠죠. 이제 형질 변경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심사를 하게 되죠. 해서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합니다.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받고 형질 변경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 공사 시행이 완료되면 이제 준공사를 받습니다. 형질 변경 개발행위에 대한 이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이제 모든 사업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기준에 맞지 않게 허가 신청되면 불허가 처분하겠죠. 불허가 처분하고, 불허가 처분하면 사유가 통지되고, 이제 불복하면은 이의 신청하고 행정소송 가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 과정이 쭉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거 허가, 개발 과정별로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개발 허가 신청서 제출은 두 가지만 살짝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고 한 번 들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자,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개발이 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는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계획서를 첨부를 할까요? 이야기 듣고 조금 이따가 교재 제가 꼭 읽어드릴게요. 어떤 계획서냐면은 이런 계획서예요. 여기 이제 흙이 높으면은 흙을 깎아내잖아요. 그죠? 절토를 하는 거죠. 근데 절토할 때 너무 큰 바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바위가 너무 크니까 이걸 불도저로 밀어낼 수도 없고 포크레인 바가지에 담아낼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바위가 큰 거죠. 그래서 이 바위를 이제 폭파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뻥 터뜨렸는데 그 파편이 돌멩이가 날아가고 해서 뭐 주변의 지붕을 깨뜨리고 그죠, 또 가축이 다치고 뭐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런 군청에서 허가만 해준다면은 공사를 할 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방지하겠다, 위해 방지 계획서 같은 것을 첨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허리 잘라버리고 절토된 부분은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면은 경관 조치, 뭐 조경 등 조치를 해야 되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경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위해 방지 계획서, 조경 계획서. 그 다음에 이 절토된 흙이나 자갈바위돌을 이제 불도저로 밀어서 이렇게 계곡을 이제 이렇게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성토하는 과정에서 흙이 무너지면은 그 강물에 무너지면은 상수원이 오염될 수 있죠. 이런 환경 오염 방지 계획서 등을 첨부하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아름다운 펜실을 지었습니다. 이제 형질 변경 공사 끝나고 펜실을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펜실 지으면 손님이 오가야 되니까 건너편도 도로까지 진입도로가 필요하죠. 근데 개발 행위에 따르는 기반시설이죠. 도로, 그리고 상수도 시설, 뭐 도시가스, 하수도 시설 등등 기반시설. 자, 이렇게 개발행위에 따르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확보에 관한 계획서 등이 첨부돼요. 자, 이런 계획서를 첨부해서 개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여러분 1, 2월 강의 때 이거 배웠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배우셨을 거예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자, 아마 올 3, 4월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모르겠습니다. 범위를 이제 다른 부분을 넓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네, 5월달에 해줘도 매번 하진 않죠. 그래서 설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간략하게 이제 계획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한번 상상해봐요.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고밀도로 추진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도로나 상하수 시설 등 이제 학교나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 관리하기 위해서, 즉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합니까? 강화합니까? 강화 적용할 목적으로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됐을 거예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그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개발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는 기반 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는 위해 방지 계획서, 환경 방지 계획서, 경관과 조경에 관한 계획서, 그리고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를 첨부함이 원칙이지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허가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지금 설명드린 부분 교재 한번 같이 볼까요? 교재 읽으면 되죠, 뭐. 자, 여러분 교재 222페이지요. 122페이지 제일 위에 허가 절차 1번 허가 신청서 제출 읽어볼게요. 금방 설명드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 행위에 따르는 기반 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적용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위축금 되죠.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이 동네는 기반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이니까 위축해 주십시오. 기반 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적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네, 이렇게 읽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개를 살짝 들어볼까요? 네, 고개를 들어보시고. 자, 이렇게 이제 허가 제출되면 군청에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도시기획위원회 시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의견을 들어보고 도시기획위원회 시비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 이제 누구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될까?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뭐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한다. 뭐 다양하게 이제 출제를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의견 청취는 누구로부터 의견을 들을까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어려운데 그냥 공부할 때는 쉬운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네, 은근히
공부할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시험 치면 답 찾기는 힘들고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한번 봐요. 자, 누구로부터 의견을 듣느냐 하면은 주민가 전문가도 아니고 지방의회도 아니에요. 예. 여기 지금 펜션 지으려고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이 됐잖아요. 그 주변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새로 허가 신청된 형질 변경을 허가해 줬을 때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해당 사업 시행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의견 듣죠?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직접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허가 내지 불허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즉 심의를 생략하고 개발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보다는 생략 사항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다시 교재에서 한번 챙겨볼게요. 여러분 교재 오시고요. 의견 청취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122페이지 의견 청취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네. 자, 1번이 중요합니다. 1번 발표하시고요. 읽어볼게요. 자, 강원도 평창군수는 개발이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려면은 그 개발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동그라미,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됐습니까? 네.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개발위가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직접 넘겨주세요. 넘겨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 이런 교재 126페이지예요. 126페이지 오면은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125페이지 저 위에 동그라미 2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뒤에 보니까 비중이 높지는 않은 단순 참고라고 되어 있죠. 진짜 참고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체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허가 하려면은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허가를 한다는 정도 하시면 돼요. 하지 뭐, 그 밑에 박스에 들어오셔서 그 내용을 공부하거나 별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박스가 심하게 많아요. 127페이지까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입니까? 그냥 참고 자료입니까? 참고 자료 정도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수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시험 나올 거만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127페이지 와요. 127페이지 오면은 예외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예외 별표하시고, 여기 별표해야 돼요. 미칠 것이죠. 다음 중 한 개 나가면은 개발허가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개발허가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지문에 한 줄씩 들어갈 수 있어요. 출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별표 하나 해두고, 박스에 A부터 G까지 나와 있죠. 이것도 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 다 외우지 말고 시험 치면 되니까. 그죠? A하고 B, 뭐 C 정도까지. 특히 이제 B번 정도 별표해두면 될 것 같아요. A번 볼게요. 다른 법령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구역이에요. 이 법이 아니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개발허가 할 때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미 도시계획 심의를 받은 구역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거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안 외워도 뭐 가능할 것 같고, 읽어만 두면 될 것 같고, B번은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허가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거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됩니다.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 정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B번 정도 꼭 읽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장 넘깁니다. 128페이지. 128페이지에 교재를 두고, 책장에 교재를 딱 두고, 이제 고개를 들면 돼요. 고개 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발이 이제 강원도 평창군에서 펜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하려면 강원도 평창군에 허가 심의를 제출한다.
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 일정 계획서를 막 첨부합니다. 그죠? 위에 방지 계획서, 환경 방지 계획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 등을 첨부하는 게 원칙인데, 개발 밀도 관리국은 어차피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지기니까 이 동네에서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용지 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허가 신청을 가능하다, 제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군청에 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군청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지역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의 의견을 들어보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이죠? 15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돼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은 다음 기준, 허가 기준이 있겠죠. 자, 다음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 기준에 맞으면은 이제 허가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허가 기준 5개 중에서 여러분이 한 3개 정도가 시험하고 좀 관련이 될 겁니다. 그리고 1번부터 3번까지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심사 기준. 이걸 이제 왜 시험에 낼까요? 아니, 손님에게 손님 이 땅 사면은 개발행 허가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땅을 팔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손님, 제가 개발행 허가 기준을 좀 아는데, 제가 좀 허가 기준을 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는 네, 허가 받을 가능성이 90% 넘어요. 저를 믿고 도장을 찍으시죠. 아마 이런 땅 주변에서 구하기 쉽지 않지 않느냐고. 이 정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허가 날지는 모르겠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게 좀 필요해요. 네. 자, 허가 기준, 네, 도전합니다. 허가 기준, 개발 행위 허가를 심사하는 기준 5개 중에서 한 3개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교재 같이 봅니다. 128페이지 오세요. 128페이지 오면은 4번 허가 개발 행위 허가 기준 나와 있습니다. 허가 기준 발표하시고요. 허가 기준이 5개인데 박선에 들어오세요. 박선에 동그라미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습니까? 5번. 그리고 몇 번까지 중요하다고요? 3번 정도까지. 4번, 5번은 그냥 상식으로 읽어두면 돼요. 1번이 제일 중요하죠. 뭐. 1번,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은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개발 행위 규모, 개발이 규모에 적합해 허가가 됩니다. 이때 규모는 뭐죠? 형질 변경 허가 규모예요. 용도지역별로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가 규모가 적합해 허가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박스 안에도 박스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암기해야 되죠. 암기. 꼭 외워야 됩니다.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용도지역별로 네, 적합해 허가 난다는 거죠. 자, 그 뒤에 살짝 메모합니다. 메모하세요. 같이 적으면서. 어떻게 오죠? 우리 지난번에 농공간 그렇게 적었죠. 농공간 뭐죠?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이죠.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는 얼마 미만이어야 됩니까? 3만.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네, 형질 변경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죠. 농공간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렇게 하고 본옥 잡읍니다. 보존녹지지역과 보존녹지지역과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자, 보존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얼마죠? 5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개발행위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도지역이죠. 나머지 용도지역은 전부 1만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 신청된 용도지역별 형질 변경 허가 면적 규모가 적합할 때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잠깐만요. 한 개 땅을 샀어. 조금 깊게 들어가 볼게요. 한 개 땅을 샀습니다. 한 개 땅을 샀는데 세상에 2개의 용도지역이 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는 보존녹지지역이에요. 여기는 보존녹지죠. 보존녹지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 할게요.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자연녹지지역의 세상에 걸친 면적이, 자연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이 3,000제곱미터예요. 3,000. 자연녹지지역에 3,000제곱미터가 걸쳐 있고요. 3,000제곱, 여기는 준주구지역이에요. 준주구지역에 걸친 면적이, 2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3,000제곱미터의 땅을 샀는데 2개 용도지역, 준주구지역에 2만 제곱미터, 자연녹지지역에 3,000제곱미터 걸쳐 있는 거죠. 이럴 때는 형질 변경 허가 기준 면적이 어떻게 적용받을까?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우리 행위자는 둘 중 뭐 작은 면적이 330 정도 이하가 있으면은 건폐가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이고 건축자는 넓은 용도지 그렇게 배우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개발행위 허가 규모 규정을 적용할 때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이 될 개발행위 허가 규모 규정이 각각 적용돼요. 각각. 큰 거 작은 거 안 따지는 거야. 각각 적용돼요. 그럼 뭐요? 준주거지역은 얼마죠? 허가 규모가?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보존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우리가 암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준주거지역이잖아. 나머지는 전부 뭐죠? 일반이잖아. 그럼 준주거지역은 위에 5개 해당됩니까? 나머지에 해당됩니까? 나머지니까 준주거지역은 얼마죠? 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서 2만 제곱미터 걸쳐서면 여기는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받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 적용해야 될 개발행위 허가 규모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공간이 아니잖아. 이것도 얼마죠?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거야. 그러면은 자연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은 얼마죠? 3,000제곱미터니까 이 3,000제곱미터 전부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준주거지역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이 적용되니까 준주거지역은 20,000제곱미터 걸쳐 있지만 실제로 허가되는 것은 얼마죠? 10,000제곱미터까지만 허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허가받을 수 있죠? 23,000제곱미터지만 여기 1만, 여기 3,000에서 13,000제곱미터만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받으려면 알겠죠? 네. 이렇게 한 개의 토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게 되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개발행위 허가 규모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시험 내기 얼마 줘요? 넓은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고 이런 식으로 문제 내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규모 규정이 적용되는 걸 읽어두면 되죠. 이게 129페이지 있구나. 129페이지 봐봐.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 참고학습 바로 밑에 있네요. 읽어볼게요. 이런 거 꼭 읽어줘야 돼요. R 표시해놓고. 네.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가 두 개성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지금도 줄 거죠.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에 대해서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그렇게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자, 다시 올라갔습니다. 1번, 용도지역별로 형질 변경 허가 규모가 적합할 것. 2번이 뭐죠? 줄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과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정확하게 받으죠.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않아야 허가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개발행위 허가 심사 기준이었습니다. 3번까지 읽어드리고요. 4번, 5번은 네,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알겠죠? 5번 읽어드릴까? 자, 개발행위에 따르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확보 계획이 적정할 때 허가해줍니다. 그럼 봐요. 아까 여기 형질 변경 허가 신청, 펜션 지으려고 형질 변경 허가 신청해놓고 그 옆에 도로까지 진입도로 설치나 상하수도 시설 설치나 이렇게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확보 계획이 없으면은 허가를 합니까? 불허가 처분 들 수 있습니까? 불허가 처분 들 수 있죠. 개발행위에 따르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확보 계획도 적정해야 허가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럼 안 해도 그런 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거 1번하고 1번 형질 변경 허가 규모하고 2번 꼭 기억해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부 가지도가 있어요. 조건부 허가. 조건부 가지도가 뭘까요? 네, 조건부 가지도는 조금 이따 교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설명 듣고. 자, 조건부 가지도는 이거예요. 아까 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 일정 계획서 첨부하는 거 맞죠? 일정 계획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거 개발인가 신청을 제출할 때 이런 온갖 계획서, 위해 방지 계획서, 환경 방지 계획서, 조경과 경관 계획서,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나 용지확보 계획서 첨부하는 거 옛날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아셨습니까? 부동산 전문가를 꿈꾸는 여러분도 오늘 아셨는데 일반 국민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 이런 첨부해야 될 계획서를 첨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허가 신청을 첨부해야 될 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허가 신청했다고 바로 불허 처분을 해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민의를 배려해서 물어봅니다. 허가 신청자에게. 그다음 허가를 해드릴 테니까, 개발허가를 해드릴 테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위해 방지 조치도 하시고 환경 방지 조치도 하시고 또 절토된 부분에 경관과 조경 조치 등을 잘 하실 건지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봐요.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아유 뭐 허가만 해준다면은
감사하죠. 위해 방지 조치 잘하고 적용 조치 잘하고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나 용적부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적용 등 조치를 할 것을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허가죠? 조건부가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제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험은 없고 시험은 조건부 허가를 적용 등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있다, 없다를 OX로 판단하면 돼요. 적용 등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 허가를 할 수 있다. O입니까? O. 그 정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부가 제도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적용 등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 허가를 할 수 있다. 단, 그때 적용 등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하려면은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 정도 챙겨두고요. 네, 교재로 잠깐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런 교재, 조건부가 제도.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에 있어요. 132페이지입니다. 자, 132페이지 오면은 저 위에 6번 조건부 허가 제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조건부 허가 사유 읽어볼게요. 자, 강원도 평창군수는 개발 허가를 할 때 대통령 명의 장관부에 따라서 그 개발행에 따르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적부, 위해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지금도 줄거죠. 적용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건부 허가라고 하고요. 조건부 허가 할 때 하나 꼭 챙겨야 될 게 그 다음이에요. 밑줄 쭉 가십시오. 개발 허가에 조건을 붙일 때는 미리 개발 허가 신청한 자, 개발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듣고 네, 적용 등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굳이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죠? 전부 이 교재 조문대로 시험이 나와요. 공부원. 모의고사 보셔서 아시죠? 네. 그래서 조문대로 나오니까 조문을 이게 시험 문제를 읽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O인지 X인지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틀렸으면 왜 틀렸을까?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읽어드린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너무 요약된 자료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죠? 기본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기본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너무 요약된 자료 위주로 가면 아직 기본서보다는 많이 낫을 거예요, 아마. 문제 받으면. 그리고 이제 우리 랜더포를 전부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막 그럴 건데 모의고사 점수가 언제까지 의미가 없느냐면은 우리 저하고 같이 이론 강의는 지금 이제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듣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해본 적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개요 잡고 이제 핵심 테마를 이해하고 있는 수준 정도 가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 책을 볼 수 있는 수준을 공부했지 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문제 풀고 하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점수가 안 나오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점수도 알고 있다. 여러분의 점수를 다 알고 있다. 20 몇 점에서 아마 40 몇 점 사이. 혹시 지난해 공부를 한 경험이 있으면 살짝 넘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 뭐 2019년 11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뭐 31회 준비하신 분들은 점수가 20점에서 40점 이 정도예요. 20점이면 뭐 38점이면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지금은.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시면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오면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외우고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실수로 찍었는데 제 소리 다 맞아가지고 사실 너무 할 수 없고 그래서 아직은 점수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언제쯤 점수가 나오냐면은 우리 아이를 이제 아이도 뭐 엄마하고 같이 그죠? 네, 하고 같이 한 10개월, 10개월은 지나야 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죠? 그거 똑같죠. 점수도 한 7, 8달 문제풀이가 끝나잖아요. 한 8월 말쯤 되면은 모의고사가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그때 모의고사 점수가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월 말에 공법 점수는 50점 정도를 넘어서면은 이 과목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월 말까지 50점을 한번 넘어보면 돼요. 48도 괜찮고요. 또 이렇게 했는데 48.5 나오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48도 괜찮고. 그때쯤 그 정도 나오면 돼요. 알겠죠? 지금은 40 넘어도 크게 웃을 일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20점, 18점도 네,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꼭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일단 책 잘 볼 수 있도록 강의 많이 듣고 책 많이 읽어두고 가끔 이제 문제 풀기 위해서 나중에 필요한 거 7달부터 암기할 걸 좀 암기하고 그렇게 되면 점수는 다 올라갑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진짜로 9월 모의사까지 60점을 한 번도 못 넘어도요. 그 90 정리 잘해서
수업 꾸준히 들은 사람 다 붙어 돌아오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 아셨죠?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2번. 이행보증금 외치도 나와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외치 요건. 이행보증금 외치 요건이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이야기 좀 듣고 교재 같이 봐요. 이행보증금 외치. 이행보증금 외치. 자, 이행보증금 외치 제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행보증금 외치 제도가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까? 위해 방지, 환경 방지 등 계획서 첨부합니까? 계획서 첨부하잖아요. 이거 첨부해서 허가 신청서 제출하거든.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는 아마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개발허가 받은 자가 공사를 하면서 잘 이행해 줄 거야 라고 믿고 허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허가는 받았어. 허가는 받고 공사를 하면서 세상에 위해 방지 조치 안 하고 환경 방지 조치 안 하고 또 필요한 조경과 경관 조치도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사고 뭉치죠, 뭐. 그럴 때보다 군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위해 방지 조치 하세요. 나무 조경 조치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도록 개발허가 받은 자가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도록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금액이 상당해요.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러면은 총공사비의 20%를 넘지 않으니까 최대 20%까지는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이행보증금을. 그러면은 이제 2억 공사하면 얼마 내놔야 됩니까? 4천만 원 정도 보증금을 내야 개발이 허가를 해준다니까. 아, 돈 없으면은 땅도 못 사지만 돈 없으면은 땅이 있어도 허가도 못 받아요. 근데 돈 없어도 괜찮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보증보험회사 있죠. 보증보험회사, 뭐 한국강해, 뭐 관리공단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보증서 끊어서 보증서로 가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뭐 돈 없어도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이행보증금 외치제도.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으면 누구에게 얼마만큼 이행보증금 외치를 예측해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가 개발이 할 때는 이행보증금 외치료가 면제되는지 뭐 등등 보면 되죠. 쉬운 내용이에요. 같이 볼까요? 132페이지 이행보증금 외치입니다. 읽어볼까요? 강원도 평창고수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한 개에 걸리면은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허가를 받는 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밑에 박스안에 예치 사유가 몇 개 나와 있습니까? 5개.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앞에다가 예치 사유라고 적습니다. 예치 사유.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1번 같이 볼까요? 1번 두 번째 줄여줄 거죠. 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개발 행위에 따라 이제 기반시설 설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반시설 설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줄 긋고 기 동그라미 합니다. 그 다음에 굴착으로 인하여 미칠 거예요. 굴착으로 인하여 미칠 것이고 저 뒤에 줄 거죠. 굴착으로 인하여 줄 거죠. 붕괴 그리고 그 밑에 줄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줄 거면 되겠네. 굴착으로 인해서 붕괴 또는 손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위해 방지 조치를 위해서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굴착할 때 굴동그라미 그 다음에 줄 거예요. 발파로 줄 거죠. 발파로 저 뒤에 인근지역, 인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겁니다. 발파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죠. 발 동그라미 하죠. 그 다음 줄 것입니다.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죠.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차량할 때 차 동그라미, 그리고 비탈면의 조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비 동그라미, 비탈면의 조경이 필요한 경우 비. 그렇게 해서 이행보증금 외치 사유 암기하는 방법. 굴비 발차기 그렇게 합니다. 굴비 발차기. 그럼 그 영광굴비 알죠? 굴비도 화나면은 발차기 한다. 굴비 발차기 그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네.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 굴비 발차기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봐요. 이런 거는 이제 암기 방법을 해드리면서도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이런 걸 쪽지에 적어서 외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한 문제 나올까요?
이런 것만 가지고 한 문제가 보장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아예. 아예 없어요. 없고. 이런 걸 외웠다고 한 문제 맞출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어차피 이거는 뭐죠? 종합적인 문제. 개발이 허가 절차에서 한 줄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쪽지에 적어서 외우면 안 되고, 그냥 구별발칙은 재미로 한번 하는 거고, 양념으로. 알겠죠? 이런 걸 외웠다고 뿌듯하게 하면 안 돼, 진짜. 이거 가지고 뭐 만족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험지 받아보면은 이런 거 뽑아서 외우면 실망하게 돼 있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암기 방법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암기만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기출문제 연구하면은 5개 이내입니다. 숫자를 암기하거나 이런 것을 뽑아서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 몇 개? 5개 이내. 진짜 그래요, 문제가. 그래서, 아니, 한 줄짜리야. 이런 것에 자꾸 너무 기대면 안 돼요.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기 잠깐만. 한번 해봐야 되죠. 굴이 뭐죠? 굴차. 보고 생각날 정도 하면 되죠. 굴차. 비는 뭐죠? 비탈면. 비탈면에 조경이 필요한 경우. 굴착으로 붕괴, 손괴 우려가 있을 때. 발은 뭐죠? 발파. 발파로 인근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죠? 차는 뭐죠? 차량 통행으로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기는 뭐죠? 기반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 정도만 가볍게 하고 지나가버려. 알겠죠? 쪽지에 적어서 외우지 말자는 거. 네. 다음 이러시고.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입니다. 빨리 줄 거죠. 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되는 대상이다. 빨리 줄 거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됐습니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내용도 볼 필요 없습니다. 국가 등은 이행보증금 예치합니까? 면제입니까? 면제. 왜요? 잠깐만요. 아니, 국가가 형질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형질병 허가받고 공사하다가 위해 방지 조치 안 하고 환경오염 방지 조치 안 하고 도망갑니까? 안 가잖아. 믿을 수 있잖아. 그래서 면제해 주는 거죠. 국가 등은 면제.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려야 돼. 이런 부분도. 순식간에. 다음 내려옵니다. 예치 금액입니다. 예치 금액.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줄었죠. 총공사비 줄 끊었죠. 총공사비 20%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네, 구체적인, 네, 그 상이나 예치 방법은 각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치 금액은 20% 이내의 불만에서 구체적인 예치 방법 등은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거나 라고 지나가면 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봅니다. 납입 방법. 이행보증금은 현금 납입 줄 것이죠. 현금 납입이 줄 것이고, 원칙이에요. 현금 납입이 원칙인데, 세 번째 줄 끝에 봐요. 줄 끝죠? 한국강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현금 납입 원칙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그렇게 지나가면 되잖아요. 현금 납입 원칙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럽니다. 예치금의 반환입니다. 여러분, 그 공사를 하면서 위해 방지 조치 잘하고 환경 방지 조치 잘하고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다 하고 또 절도된 부분에 조경과 경관 조치 잘하면은 중공사 받게 되죠. 이렇게 사고 치지 않고 무사히 중공사를 받으면은 예치된 보증금은 국고에 기속됩니까? 반환해 줍니까? 반환해 줍니다. 사고 칠까봐 이거 예치시게 된 돈이거든요. 예를 들면 봐요. 위해 방지 조치 환경오염 방지 조치 한다고 계획서는 제출해 놓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수 오염시키고 환경오염된 거예요. 그러면 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오염 방지 기름이 유출됐으면 그거 체크 작업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쓰려고 이행보증금 예치시켜 둔 거라고. 조경 조치 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조경 조치를 강제로 근처에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못하니까 보증금 받아뒀다 보증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치면은 쓰려고 이행보증금 예치를 해둔 거기 때문에 개발허가 받은 자가 무사히 공사를 잘하고 중공사를 받으면은 중공사를 받을 때 예치보증금은 반환해 주는 거죠. 교재. 중공사를 받을 때 예치보증금은 이를 반환해야 한다. 빼줄 거면 되죠. 네, 여기까지 네,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였는데 중공사 하나 남아있죠? 134페이지 봐요. 여러분, 그제 134페이지 오면은 준공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8번 찾으셨나요? 네, 준공검사 별표를 했으면 좋겠고요. 준공검사 대상을 꼭 챙겨야 됩니다. 알겠죠? 가끔 지문에 들어가 나와요, 시험에. 네, 준공검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용지를 변경, 토속 채취까지 몇 개죠? 4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용지를 변경, 토속 채취 4개. 이 4가지 개발 행위는 사업이 완료되면은, 사업이 끝나면은 관할 시청구청에 가서 뭘 받아야 됩니까? 준공검사. 품질 변경 공사 등에 대한 준공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 대상 6개 중에서 준공사 대상은 4개 뿐이잖아요. 그게 포함되지 않는 거 적으세요. 그게 포함되지 않는 게 뭐가 있죠? 토지 분할, 또 물건 적치, 물건 적치.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개발행위는 중공사를 안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토지 분할을 포크레인으로 합니까? 불도저로 합니까? 측량하면 됩니까? 분할 측량하고, 그죠? 분할된 지번을 등기하면 되는 거잖아. 물리적 공사가 수반돼야 안 돼? 안 되거든.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적재하거나 토지 분할은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있어요. 건축가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사용 승인을 받은 거예요. 사용 승인이 건축법은 준공사잖아, 그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으면은 이 법상 준공사를 또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읽어볼까요? 교재에 예외되어 있구나.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준공검사 예외 134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죠. 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등 행위에 대해서 읽어주십시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뭘 받았죠?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즉 준공사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개발 사업 완료 준공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죠. 네,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해서 준공사,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준공사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네, 개발행위 허가 절차였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허가 절차 전부 마무리했고. 허가 절차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행 과정에서 이 단계별로 시험 나올 걸 이제 콕콕 집어서 다 전달드렸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 시험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밑줄을 꺼드리는 것만 자꾸 읽고 앉았으면 되겠네. 그죠? 여기서 보고 틀리면은 또 틀리면은 그 부분을 또 복습할 때 또 챙겨보면 되는 거 그런 거죠. 뭐. 많이 틀려보고 많이 챙겨보고 뭐 그래야 됩니다. 네. 좀 쉬었다 갈까요?